자영이 침대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으아, 도희야, 도희야. 자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김도희가 피를 흘리며 자신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자영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치매로 인해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자영이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링링링링링. 자영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라니. 여보세요? 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자영 씨이십니까? 핸드폰 너머로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자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뒤섞여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도의 사건.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된 그 사건. 자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도희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자영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남자의 목소리가 협박하듯 낮아졌습니다. 재수사 뉴스까지 난 거 보면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금방일 거예요. 자영이 벽에 기대며 몸을 떨었습니다. 재수사? 자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수사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나올 예정입니다. 남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의 살인사건 재수사 착수라고요? 자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인사건이라고요?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최자영 씨.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뭘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떨고 계시는 거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양심이라고요? 자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양심을 말해요. 도희가. 자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혼란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울고 있던 도희, 그리고 기억나시죠? 남자가 자영의 혼란을 눈치채고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도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니에요. 저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자영이 절규했습니다. 도희를 구하려고 했다고요? 구하려고요?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희는 죽었을까요? 자영이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도희를 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최자영 씨 새벽에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경찰이 오전 9시에 당신을 찾아갈 예정이에요. 경찰이라고요? 자영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네, 재수사팀에서 직접 오신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자영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선처받을 수 있어요. 진실이라니. 자영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아니면 감추고 있는 건가요? 정말 기억이. 자영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어 울고 있던 도희.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던 도희. 그리고 자신이 한 말. 자영이 전화기를 놓치며 절규했습니다.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전화가 끊어졌지만 자영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도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영이 바닥에서 오열했습니다. 치매로 잊고 있던 그날 밤의 진실이 모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해가 뜨고 뉴스가 나오고 경찰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영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자영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죄인이구나. 자영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수년간 숨겨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 기찬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이태호와의 만남에서 세리의 신분 도용이 완전히 들통난 상황. 더 이상 세리를 도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똑똑똑.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찬이 돌아서자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황 회장. 도윤이 기찬을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앉으시죠. 기찬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서 얘기하기엔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도윤이 기찬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성장을 위해 달려온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싶지 않아서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기찬이 태연한 척했습니다. YL그룹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실까요? 기찬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내용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이죠?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비리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기찬이 서류를 내려놓고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협박하는 건가요? 협상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죠. 기회라니? 기찬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기회를 준다고요? 네. 도윤이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털어놓으시면 제인 씨가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기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인이가? 네,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으니까요. 도윤의 말에 기찬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인이 자신을 용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요? 뭘 원하는 거죠? 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단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세요. 은호 사건, 도희 사건, 그리고 제인 씨에게 한 모든 일들. 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요? 얘기한 대로 YL그룹에서 나가세요. 기찬이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복하지 않아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제인이 엄마가 체포됐어. 미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찬과 도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방금 뉴스에 나왔어. 미란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김도의 살인사건 재수사 착수. 핵심 참고인 최자영 씨 긴급 체포.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수사라고요? 그리고 기찬아. 미란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황 회장의 발언은 무시하세요. 미란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찬의 말에 속지 마세요. 고모. 기찬이 미란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미란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기찬아. 더 이상 거짓말로는 안 돼. 도윤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결정하세요. 기찬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자영을 태우고 가는 소리일 것입니다.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기찬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인 씨 편으로요. 도윤이 확인해줬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없어요. 기찬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신분 도용으로 궁지에 몰렸고, 자영은 체포됐고, 이제 자신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찬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제인이를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미란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제인이 기찬을 만나줄까요? 그리고 기찬의 사과는 진심일까요? 같은 시간 제인의 임시 사무실.
제인이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제인이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테이프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희가 죽던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제인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더니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희야, 괜찮아. 자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차가우고 무서웠습니다. 이모, 저 정말 아무 말 안 할게요. 도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희의 마지막 순간을 듣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 말 안 한다고? 자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모, 제발이요. 도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보람이가 있어요. 보람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야. 자영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들은 모르겠지? 제인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인이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살려줘. 도희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살려. 미안해, 도희야. 자영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제인이를 위해서야. 그 후로는 도희의 비명소리와 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침묵. 제인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제인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제인 씨, 큰일 났어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체포되셨어요. 알고 있어요. 제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도윤이 제인의 눈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인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인이 녹음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뭘 하실 거예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공개할 거예요.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제인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KBS 뉴스데스크죠? 제보할 게 있어요. 김도의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도윤이 제인을 지켜봤습니다. 제인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친엄마를 고발하는 것이니까. 네,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어요. 제인이 전화를 끊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도윤이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가장 옳은 일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죠. 어디로요? 방송국에요. 제인이 녹음기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진실을 알게 해야 해요.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자 멀리서 또 다른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걸까요? 제인의 마지막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심판대에 모든 사람을 세우는 그 무서운 복수가 말이죠. JY 갤러리. 이태우가 갤러리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창과의 만남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여동생 캐서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렇다면 진짜 캐서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캐서린,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태우가 여동생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갑자기 실종된 캐서린. 마지막 연락이 한국에서 온 것이었는데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노숙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 외국인. 노숙자가 이태우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왜 왔어? 안녕하세요. 이태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최자영 관장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아이고, 또 그 재수 없는 이름을 찾네. 노숙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몰라요. 하지만 이 갤러리가 JY 갤러리잖아요. 이태우가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J는 자영의 자, Y는 영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노숙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발 도와주세요. 이태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여동생? 노숙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이태호가 캐서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연락이 한국에서 왔거든요. 노숙자가 사진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없는데? 최자영 씨나 강재인 씨를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호가 계속 부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노숙자가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끈질기긴. 그런데 최자영 그 사람은 지금 경찰서에 있어. 경찰서요? 이태호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요? 살인사건 때문에. 노숙자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잖아. 이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살인사건이라니. 그리고 강재인. 그 사람도 요즘 바빠. 노숙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디자이너 L인지 뭔지에서. 디자이너 L이라고요? 이태호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요즘 핫한 디자이너래요. YL그룹에서 일한다던데. 이태호가 뭔가 깨달은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YL그룹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왜? 가려고? 네, 꼭 만나봐야 해요. 이태호가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노숙자가 이태호를 한참 바라보더니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얼른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태호가 기뻐했습니다. 30분 후 YL그룹 로비. 이태호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키 크고 인상적인 외국인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어디죠? 이태호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경비원이 가리켜준 곳으로 가서 이태호가 말했습니다. 디자이너 L을 만나고 싶은데요. 디자이너 L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용건이세요? 개인적인 용건입니다. 이태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국제 아트 딜러 이태호라고 합니다. 직원이 명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유명한 분이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디자이너 L님 로비에 이태호 아트 딜러님이 오셨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곧 내려오신다고 하세요. 이태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제인이 나타났습니다. 이태호 씨시죠? 제인이 다가오며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태호가 제인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에서의 대면.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제인이 물었습니다. 이태호가 가방에서 캐서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제인이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제 여동생 캐서린이에요. 이태호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 실종됐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여자가 제 여동생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강셀이라는 사람 말씀이세요? 맞아요. 이태호가 흥분했습니다. 그 여자를 아세요? 제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잘 알죠. 그럼 그 여자가 제 여동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진짜 캐서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죽었을 수도 있다는. 제인이 이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태호 씨,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럼 저와 함께 오세요. 제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세리. 아니, 가짜 캐서린을 직접 만나보죠. 지금 어디 있나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제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집에서 숨어 있거든요. 이태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여동생에게 뭘 한 거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제인이 이태호를 이끌며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찬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태호가 제인과 만났다고.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세리를 도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태호와 제인이 함께 움직인다면 세리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자신도. 기찬이 벽에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인의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복수 앞에서 기찬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찬의 집. 노숙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영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의 살인사건 재수사. 핵심 참고인 최자영 씨 체포. 노숙자의 눈에 음흉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 잘 됐네. 노숙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자영 탓으로 돌릴 수 있겠어. 그때 김한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신적 장애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김한이 노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노숙자가 김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노숙자가 주방으로 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60억을 사기당한 것도 자영 때문이라고 해야지. 자영이 5성을 소개해줬으니까 책임져야 해. 노숙자가 음식을 만들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영이 치매에 걸린 것을 이용해서 모든 책임을 자영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숙자가 창문을 통해 보니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이 왜? 노숙자가 당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누구세요? 노숙자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노숙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내가 뭔가 한 걸 알았나? 하지만 태어난 척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최자영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노숙자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자영에 대한 질문이라면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자영이요? 그 사람이 뭘 했는데요? 김도의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최자영 씨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거라면 할 말이 많아요. 노숙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앉으세요. 찬 것이라도 드시고요. 노숙자가 형사들에게 음료를 가져다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자영 그 사람.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일단 치매 걸린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노숙자가 음모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치매인지 가짜 치매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떨 때는 멀쩡하고 어떨 때는 기억 못한다고 하고. 노숙자가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만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기억 못한다고 했나요? 김도의 그 사람 죽은 일이요. 노숙자가 본격적으로 자영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발뺌해요. 어떻게 알 수 있으신가요? 어느 날 밤에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노숙자가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도희야, 미안해.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형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노숙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뭐가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노숙자가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치매 걸렸다면서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혹시 누군가한테서 받은 걸까요?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입막음 용도로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노숙자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 자영 그년 완전히 끝장내주자. 그때 김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김한이 형사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들이야. 노숙자가 김한을 달랬습니다. 방에서 놀고 있어. 싫어, 엄마랑 있을 거야. 김한이 노숙자에게 달라붙었습니다. 형사들이 김한을 보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세리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노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단에서 밀어서 머리를 다쳤거든요. 강세리 씨가요? 네, 그 여자도 결국은 최자영이랑 한패였어요. 노숙자가 모든 걸 자영과 연결시켰습니다. 다 최자영이 시킨 거예요. 형사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둘이 자주 만나서 뭔가 상의하더라고요. 노숙자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김도의 사건 후에 더 그랬어요. 증거는 있나요? 증거요? 노숙자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최자영 방에서 이상한 편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편지요? 누군가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노숙자가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김도의 일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요. 형사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 편지 아직 있나요? 글쎄요. 찾아봐야겠네요. 노숙자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가짜 편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찾으시면 연락주세요. 형사들이 명함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노숙자가 형사들을 배웅했습니다. 최자영 그 여자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형사들이 떠난 후 노숙자가 혼자 웃었습니다. 하하, 완벽해. 이제 모든 걸 자영 탓으로 돌릴 수 있어. 60억 사기당한 것도, 김한이 다친 것도, 김도혜 죽은 것도 다 자영이 한 거야. 노숙자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지도 만들어야겠고 증인도 더 만들어야지. 그때 김한이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웃어? 응? 아무것도 아니야. 노숙자가 김한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혼내주는 거야. 누구를? 최자영이랑 강세리 그 나쁜 사람들. 노숙자의 눈에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노숙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인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세리의 집. 세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영이 체포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의 살인사건 재수사. 새로운 증거 발견으로 수사 재개. 세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자영이 체포된 것은 좋지만 재수사가 시작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가 창문을 통해 보니 제인과 이태우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그리고 저 외국인은?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태우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세리가 인터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누구세요? 강세리 씨, 저 강제인이에요. 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세리가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지. 강세리 씨, 이태우 씨도 함께 왔어요. 제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우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결국 세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세리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인과 이태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캐서린. 이태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캐서린이 누구야? 나는 강세리라고. 그만하세요. 이태우가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10년 동안 내 여동생 행세를 한 게 재미있었어요? 뭔 소리야?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세리가 발악했습니다. 강제인 이 사람 누구야? 제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캐서린의 오빠예요. 당신이 신분을 도용한 그 캐서린의. 세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신분 도용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태우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여동생 캐서린이에요. 세리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과 당신.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이태우가 세리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내 여동생에게 뭘 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람 몰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입국할 때 사용한 여권. 캐서린 마리 톰슨 명의로 된. 세리가 서류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제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태호가 세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내 여동생 어디 있어요? 세리가 이태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세리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위험해졌습니다. 내 여동생을 죽여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죽였다니.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세리가 절규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우연히 뭐예요? 제인이 추궁했습니다. 캐서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무슨 사고요? 이태호가 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캐서린을 만났어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여행 온 거였죠. 그래서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세리가 울먹였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캐서린이 도와줬죠. 착한 애였어요, 정말. 이태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 캐서린에게 뭘 한 거야? 어느 날 캐서린이 아프다고 했어요. 세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돈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뭐? 제인이 다그쳤습니다. 의사가 캐서린이 심장병이 있다고 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태호가 세리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받게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돈을 구해보려고 했어요. 세리가 목을 조이는 이태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뭐? 캐서린이 먼저 죽었어요. 세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돈을 구해오기도 전에. 이태호가 세리를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도용한 거예요. 세리가 바닥에서 말했습니다. 캐서린의 여권으로 살아온 거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인이 이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이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찾아 헤맸던 여동생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것도 병원비가 없어서. 캐서린. 이태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이태호 씨. 제인이 이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인이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세리, 캐서린이 어디 묻혀 있어요? 한강공원에. 세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에. 이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내해. 뭐요? 캐서린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이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해야지.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내해드릴게요. 제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신분 도용과 시체 유기 혐의로. 세리가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나 정말 후회해. 너무 늦었어. 제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캐서린에게도 은호에게도 도희에게도 모든 게 너무 늦었어. 세리의 마지막 발악이 끝났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고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녹화 현장. 제인이 앵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희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도의 살인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가 공개됩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기찬도, 노숙자도, 미란도, 도윤도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 씨, 이 녹음 파일은 언제 녹음된 것인가요? 앵커가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김도의 대리가 사망한 그날 밤입니다.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녹음이 된 것이죠. 그럼 재생해보겠습니다. 앵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국의 도희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희야, 괜찮아. 자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TV를 보던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모, 저 정말 아무 말 안 할게요. 도희의 절규가 계속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기찬이 TV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심각하다. 아무 말 안 한다고? 이미 늦었어. 자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노숙자가 TV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내 계획이 틀어지는군. 살려줘, 살려줘, 살려. 도희의 마지막 절규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로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침묵. 녹음이 끝나자 앵커가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강재인 씨, 이 녹음을 공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재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세리 씨의 신분 도용에 관한 것입니다. 화면에 세리의 사진과 진짜 캐서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모습에 시청자들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세리 씨는 10년 전부터 캐서린이라는 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기찬 회장과 관련된 증거도 있습니다. 재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은호 유괴 사건의 진실입니다. 화면에 홍만수의 자백 영상이 나왔습니다. 황기찬이 시켰습니다. 아이를 납치하라고. 전국이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 기찬이 급하게 중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기찬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5분 정도요. 기찬이 마지막으로 금고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비상 탈출구로 나가자. 회장님 도주하시는 건가요? 도주가 아니라 전략적 후퇴야. 기찬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인이 생각보다 치밀하더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기찬과 비서가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는 순간 경찰들이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황기찬 씨,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놓쳤습니다.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습니다. 황기찬 도주했습니다. 수배령 내려주세요. 같은 시간 기찬의 집. 노숙자가 TV를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재인이 그년 완전히 나를 엿먹였네. 자영의 녹음이 공개되면서 자영을 모함하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노숙자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찬이야? 노숙자 씨, 지금 어디세요? 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있어. 넌? 지금 피해 있어요. 기찬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해외로 도피할 예정입니다. 나는? 노숙자가 불안해했습니다. 나도 위험하지 않아?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기찬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기찬아. 노숙자의 목소리가 음험해졌습니다. 재인이 완전히 우리를 엿먹였어. 알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 거야? 노숙자가 분노했습니다. 60억도 날아갔는데? 기찬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노숙자 씨,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재인이를 완전히 끝장내주세요. 노숙자의 눈에 광기가 스쳤습니다. 어떻게? 방법은 노숙자 씨가 알아서 하시고. 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큰 돈을 주겠어요. 얼마? 100억. 노숙자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말? 네, 해외에서 송금해드릴게요. 좋아. 노숙자가 결심했습니다. 재인이 그년 이번엔 정말로 끝장내주겠어. 전화를 끊고 노숙자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재인아, 너도 이제 끝이야. 재인의 집. 재인이 도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 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다 밝혀냈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이 도주했잖아요. 곧 잡힐 거예요. 도윤이 제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미 공항이며 항구며 다 봉쇄됐어요. 그때 제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인 씨, 저 미란이에요. 미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승우가 없어졌어요. 제인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기찬이? 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찬이 승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란 고모 진정하세요. 제인이 미란을 달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막 했어요. 저도 찾아볼게요. 제인이 전화를 끊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도윤이 걱정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인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에요. 세리의 은신처. 세리가 작은 원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도용이 전국에 공개된 것을 보고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완전히 나를 망쳤어. 세리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태민아. 세리가 놀라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의 친동생 강태민이었습니다. 뉴스 봤어. 태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네. 태민아 도와줘. 세리가 태민에게 매달렸습니다.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도와달라고. 태민이 비웃었습니다. 누나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래도 남매잖아. 남매. 태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누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세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도와줄게. 태민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뭐야? 복수할 수 있는 방법. 태민이 세리에게 작은 봉투를 줬습니다. 이걸로 제인이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세리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묻지 마.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인이 음식에 넣으면 돼. 세리의 눈에 광기가 스쳤습니다. 이거 설마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 태민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태민아. 세리가 태민을 불렀지만 태민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세리가 혼자 남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이번엔 정말로 끝이야. 세리의 얼굴에 무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정 제인의 집 근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인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제인아. 곧 만날 거야. 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만으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인의 집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인과 도윤이 승우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였습니다. 승우를 미끼로 썼구나. 그 사람이 제인의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 그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실행한다. 문자를 받는 사람의 이름은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인에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과연 제인이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